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과 카페, PC방 등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의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태권도와 킥복싱, 카페와 브런치 카페 등 비슷한 시설인데 방역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일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업주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의견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놓고 불거진 논란.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왜 안 되냐? PC방은 되는데 카페는 왜 안 되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오늘 뭐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밤사이에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큰 도로 위주로는. 그래서 예. 뭐 다행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를 놓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행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원래 평소에 운전을 좀 하는 편이셨어요? 운동 말씀이시죠? 예, 운동이요. 네네. 운동 뭐 아시겠지만 주말에 이제 풋살 좀 했고요. 예. 예전에 이제 헬스장도 좀 다녔었는데 예. 코로나 다 이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예. 네. 헬스장도 그렇고 이런 실내 체육 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뭐 1년째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홈트들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참 집에서 운동 제대로 하는 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일단 예. 어딘가에 가서 운동하는 게 좀 어떤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살찐 분들 많다. 뭐 이렇게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살쪄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실내 체육 시설인데 가능한 업종이 있고 금지하는 업종이 있어요. 네. 지금 뭐 가능 업종 같은 경우는 그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유슈, 합기도는 또 가능한데 네.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 무술은 또 금지 업종이 됐거든요. 예. 지금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 삶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그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옆에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열었는데 우리는 프랜차이즈다라고 해서 또 못 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 이게 늘 상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좀 참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랐는데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거든요. 예. 돈을 계속 못 벌고 이제는 대출 받아가지고 사실 월세라든지 직원들 월급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는 그 한계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약간 시위처럼 번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실내 체육 시설 이제는 좀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지금도 3차 대유행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참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 카페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가능해졌는데 이용자들은 불편한 정도지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의 문제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겐. 맞습니다. 예, 결국 그 거리로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특히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가 지금 릴레이 시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헬스장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이때 이제 불이 좀 붙었어요. 예. 그 시위 첫날이 4일이었는데 전국 약 300곳이 문 열고 실제로 손님 받았고요. 또 손님은 받지 않더라도 불을 켜고서 항의의 뜻을 밝힌 곳도 한 700여 곳 정도 됐거든요. 예.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 올라왔는데 5일 오후 3시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도 힘들지만 저분들 문 못 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를 좀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카페 업주들도 지금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고 있고 예. 전국 카페사장연합회도 보건복지부에 공동 민원을 제기하면서 단체 행동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그런 직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사실은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좀만 더 견뎌요. 지금 확진자 너무 많으니까 좀만 참아요라고 말씀드리곤 싶지만 참고 나서 그 이후에 예전처럼 돌아간다. 그러면 예. 우리가 강하게 이분들 좀 더 좀 말릴 만한 그런 여력이 있을 텐데 문을 연다고 해서 지금 예전처럼 또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익이 0인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저분들 문 못 열게 하면 저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또 지켜봐야 되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6일에는 국회 앞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제 카페 업주분들도 한다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시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관성 또 형평성이 없는 정부 규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고요. 예. 그 처음 목표했던 홀영업 하나에 모든 역량과 힘을 좀 쏟아주길 부탁을 드린다. 이런 또 어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리고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협회도 지난 5일이죠. 강제 영업 중단 조치만 5개월 이상 지금 당했다면서 예. 18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 영업 중단 조치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강하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사실은 국민들 안에서도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나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여러 정쟁이라든지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6007번님께서는 전 열어야 한다고 확언을 못하겠지만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열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9598번님께서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다 같이 견디는 게 최우선인데 어떤 업종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현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7181번님께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소상공 사장님들이 고생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과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죠. 네, 지금 헬스장 카페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 분들인데 지난 5일이죠.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그다음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 서울시의 집합 제한 금지 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좀 판단해달라. 그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닫는 게 아니고 일부는 여는데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업종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라는 게 목소리예요. 지금 이 헌법소원 청구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집합 제한 명령이 재산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법률에 비춰봐도 보상 규정이 필요한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지금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의 주장을 보면은 법적으로는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는 비말, 침방울이나 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가 되면서 집합 금지 업종이 됐습니다. 실제로 좀 여러 차례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죠. 실내 체육업 같은 경우는 이제 땀 흘리는 건 똑같은데 현재 집합금지 해제된 업종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킥복싱에서 줄넘기 하는 건 안 되고 또 태권도장에서 하는 건 괜찮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만 이런 상황을 왜 감내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골프장도 보면은 캐디 포함 5인은 가능한데 또 5인 이하 수업,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집합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이나 놀이공원은 가능한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되냐. 그리고 이제 지인 중에 찜질방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찜질방은 그 사우나 형태 뜨끈뜨끈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목욕탕도 같이 하고 있는데 목욕탕은 되고 이 사우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찜질방은 찜질하러 오는데 지금 목욕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기준 마련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다 열게 하자니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또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001번님께서는 1대1 PT샵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공정한 기준에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작업장 무너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요? 문 열어서 영업 못하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라고 또 하셨고 정말 1대1로 하는 그런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일괄적인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형평성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게 아마 코로나 초기였으면 많은 국민들도 우리 좀만 참자 견디자. 그건 다 같이 힘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뭐 워낙 1년 정도 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모두가 다 문을 닫은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117번님께서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 다가갈수록 힘이 들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그 결승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네요 라고 하셨고 조금만 참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참자라고 말씀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5917번님께서는 설마 정부에서 마음에 드는 업종만 골라서 영업 허용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불평불만들을 감안해서 재조정을 한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라고 또 하셨고 또 반대로는 0507번님께서는 방역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냥 열고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걸린 사람이 치료비 내고 그게 맞죠. 진짜 그만 정부는 시장에 간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관련해서도 참 의견이 좀 갈리는데 사실 실내체육시설 기준이 있긴 합니다.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문을 열 수 있고 또 돌봄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문을 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돌봄 기능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봄 기능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그러니까 허용되는 업종을 좀 볼게요.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 7개 종목인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만 가능하고요. 지금 금지가 되는 게 자유업종,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무술 등등인데 자, 이 돌봄의 기준이 그럼 무엇이냐. 이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돌봄의 기능과 함께 체육을 가르치는 거다. 근데 이제 주짓수나 킥복싱 배우러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돌봄의 기준은 좀 모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짓이나 킥복싱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태권도, 합기도, 검도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데 그게 돌봄 기능에 따라서 나뉜 것이라고 하면 대체 그 돌봄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2584번님, 미국 영국을 보세요.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인내하고 참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7021번님, 강제로 문 닫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죠. 또 보상이 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의견 가지신 소상공인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그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분들 보니까 어쨌든 대출 받아가지고 버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갚을 여력이 안 되고 그 돈을 다 쓰게 됐을 때는 뭐 결국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보시는 국민들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하나둘 제한을 없애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국민 입장으로는 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확진자 뭐 20명, 30명대로 유지하다가 늘어나는 건 사실 한순간이었는데 지금 1000명대에서 800명대까지 줄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는 1년 가까이 감내온 상황, 지금 코로나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강제로 영업 제한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손실을 지금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니까 뭐 이분들의 입장 이해가 가고요. 협회로 뭉쳐서 지금 목소리 낼 수 있는 곳들만 또 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사실 하고 있어요. 힘 있는 곳들만. 그 주장에 뒷받침하듯이 협회 등으로 지금 거리로 나오면서 정부에서 대안 마련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죠. 어쨌든 지금 2단계 조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2주는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 뭐 글쎄요, 2주 후에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견디는 힘이 좀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씀은 못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확진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저도 어렵네요.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들 문제가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자, 8703번님께서는 문 닫은 업체들에게 매달 최저 생계비처럼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소상공인분들 정말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좀 버텨달라, 힘내달라, 이런 말밖에 좀 할 수 없다는 게 더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자꾸 주변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좀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곧바로 그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17일까지는 조금 더 견디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 나눴지만 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대안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